백두산. 사실은요. 그 김씨 일가가 백두산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결단 같은 거 할 때마다 백두산 간단 말이에요. 김정은 이번엔 또 왜 간 걸로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백두산과 이제 김정일, 김일성, 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이 팩트에 바탕하지 않고 있는 약간 측면이 성역화 측면에서 있습니다. 만들어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백두산의 어떤 역사적 의미,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백두산을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자산으로 이게 이제 선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도 방문한 것이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는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가서 회의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성택 처형을 전후했다거나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전후했을 때 백두산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 처약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해서 주민들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적 가치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백두산을 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북한이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이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췄고 이제 핵 무력의 대업을 역사적인 위협을 완수했다고 선언했거든요. 즉 핵 무장 국가로 완성적인 지위에 갔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위협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가시해서 김정은 체제의 어떤 공고함을 선전하려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저렇게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으면 뭐 실행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신년사를 통해서 뭐 대화를 제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북폭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핵무장의 완성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화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 행위가 이제 예전같이 계획뿐만 아니라 가능해졌다라는 그 측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그런 공산이 크고요.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 전면적인 평화 공세를 제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면적인 평화 공세. 왜냐하면 이제 핵 무력 완성이라는 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조만간에 2월 9일 날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결국은 이 평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우리를 압박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무력의 완성을 공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을 아마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차장님, 저 화면을 아까 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2013년, 14년에도 백두산에 올라갔잖아요, 김정은이. 근데 그때 막 코에서 막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우니까 막 털모자도 쓰고 이러고 갔던데 이번에 간 거 보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좀 가벼운 옷차림 뭐 이런 것 아닌가. 이게 그 뭔가 이렇게 몸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자기의 체력을 과시하면서 뭔가 그 존재감을 좀 훨씬 더 강조하려고 도망가느라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출된 사진 아닌가 이런 사진 그 의식까지 들 정도인데 저 사진 좀 보시면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이런 그 북한 그 3대 세습체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선전선동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장에 김정은이의 친동생이 김여정이가 맡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전선동을 중요시 하는데 이런 선전선동에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사진 조작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에서는 저는 사진 조작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정통성과 상징성 그리고 이런 것도 선전하지만은 김정은이가 강한 지도자다. 추위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막 무장으로 가니까 저거 허약해가지고 저거 건강도 이상하다는데 저거 무슨 일이 생기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촌스럽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좀 이제 왜곡할 수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요즘 이제 해외에서 좋은 옷들을 사다가
우리 한국도 기능성 옷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깔깔이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 아까 조금 전에 평화 공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네. 하셨는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화를 약 얘기한다. 네. 저렇게 ICBM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평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시간 끌기용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는 열심히 더 완성에 가깝게 가고 그동안 시간을 벌겠다는 공세용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9일 날 그 ICBM 발사 이후에 발표된 성명을 보게 되면은 평화에 대한 공세를 약속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과연 결국은 세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은 미국과 동등한 지금 핵 위치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지금까지 얘기되어 왔던 북한의 어떤 핵 무력의 어떤 능력이 이미 기본적인 어떤 조건을 갖췄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접근을 할 공산이 큽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정가림 교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네. 지금 그 분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간을 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바로 뭐냐 우리 국내 우리 한국 내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대화냐 제재냐 네. 이런 거 가지고 약간의 그 좀 그 문제가 갈등이 있죠. 있다라고 보는 층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대화냐 제재냐 이걸 가지고 또 한미 간에 이견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 어떤 그 북한 해법을 두고 한미 간에도 또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런 그 여론을 분열시켜 가지고 남남 갈등 또 한미 간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내재해 있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은 저렇게 백두산에 올라가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작 북한 주민들은 일본해까지 떠밀려가면서 이 고기잡이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13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갑니다. 가장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 사람, 바로 시진핑 주석이죠. 네. 이 사람 입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저희가 예상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정 교수님. 네. 시진핑 주석이 문 대통령을 딱 만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은 내용 뭐라고 꼽아보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중 간의 현안으로 아직도 종식을 이제 예고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드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지난 10월 30일 날 한중 외무 장관들이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봉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삼불 합의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강경호 장관께서 미국의 그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편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드는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한미일의 공조가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중국에서 나온 또 한 가지의 내용이 일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제한한다는 의미죠. 네, 맞습니다. 사드에 대한 기지에 대한 우리가 옵서버 역할을 한다. 관찰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정 간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드는 우리의 무기가 아니거든요. 배치는 한국에 했지만 무기 자체는 미국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 전국이 봉합됐다라는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희망, 그것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도 좀 요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에이펙 그리고 아세안 과정에서도 사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이 부장이 우리 강경화 장관과 얼마 전에 만난 자리에서도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드 전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하다. 오히려 사드와 관련된 삼부를 더 공고화하고 그것이 불변하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면 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달 초에 중국의 그 길린일보라고 지린일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핵 폭격에 관한 대피 요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동북 삼성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는데 바로 연이어서 6일 날 환구시보에서 이것은 결국 한국이 제1차 피해자가 될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라는 보도를 또 냈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제1차 목표가 되는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더 배치해야 오히려 되는 사람이 당위성이 확보가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중국의 언론이라든지 지금 환경에 폈던 변화를 우리가 적극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드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10월 30일 날 봉합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중 수교 25년과 향후의 한중 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봅니다. 자,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시 주석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내가 어떨까입니다. 네. 그간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했던 그 말들을 한번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주적인데 북한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은 선열로 응고된 관계다. 이게 이제 6.25 때 네, 자기네 중공군 40만 명을 보내서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만든 북한의 공산 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4월에는 미중 정상회담 때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시 주석이 한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 얘기 듣고 우리 국민들 굉장히 열받았었거든요. 이 얘기를 미국 정상을 만나서 했었고 저 역사관이 시 주석이 그냥 갖고 있는 역사관 아닙니까? 우리 문 대통령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시 주석이 지난 과거에 계속 연이어서 얘기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특히 네. 사드와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 원인은 얘기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입장에서는 중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거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놓지 않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한반도로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을 네, 한반도에서 맞습니다. 자꾸 그래서 멀어내는 결국 거죠. 사드의 얘기도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논점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행동들과 모든 내용들이 그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네.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진핑 주석의 어떠한 주장도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상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드 문제의 당위성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환구시부에서 1차 목표가 되는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우리가 직접적이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네. 우리 정부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느냐 네. 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현재의 한국을 이거를 먼저 분석을 하고 네.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로는 방금 방송에도 나왔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은 중국이 속국이다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주변국 관리 조공 관계로 생각하는 인식이 시진핑의 머리 한가운데 아직도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사드 보복에서 봤듯이 우리 한중 경제 관계가 우리 한국이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중국이 한방 경제 제재하면 한국은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그 무시하는 전략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중국 간에는 앞에도 그랬잖아요. 선열로 응고된 관계. 네. 즉 북한과 중국 간에는 동맹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호협력 조약이 있는데 거기에 서 자동 참전이 되게 돼 있어요. 자동 참전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미국이 우리한테도 안 돼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한미 방위장에는 자동 그건 아닙니다. 안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관련해서 자동 개입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자기네가 북한의 어떤 유사시에는 반드시 개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전략과 입장, 전통 이런 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북한 핵의 원인이 네. 우리가 미국이 보기에 전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북핵 원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이 한반도의 안보의 엄중함이 그게 아니고 북한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문제가 있고 등가로 놓고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 미국을 거죠? 따라가는 한국도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 미국과 한국이 다 반성하고 전략을 수정해라. 그래서 쌍중단이니 쌍거의 병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미일 간의 어떤 외교적인 군사적인 공조의 틀을 깨려고 하는 생각이 잠재해 있다. 이런 대여섯 가지를 명심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이 차장님 말씀하셨던 쌍중단을 근데 문 대통령이 과연 이제 얘기를 안 하실 거로 보는데요. 그 여권의 실세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의 입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 실제로 두 나라 입장이 맞으면 쌍중단에서 입장이 같고 쌍계병행도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두 번 만나서도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수준에 왔다고. 교수님, 근데 저 이해찬 의원 저 발언이 나왔을 때 청와대는 사실은 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핵심이긴 하지만 청와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시진핑 앞에 가면 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문 대통령한테 할 텐데 네. 쌍중단 우리도 이제 북한 동결시킬 테니까 미군도 철수해라, 미군도 훈련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저 타당한 얘기라고 보세요. 우리랑 같은 입장이라는 거 인과성의 문제에서 네. 그거를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보적인 위협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지린일보라든지 환구시보에서 이제 북핵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원인 제공자는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 조중 우호 수호 동맹 조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4조를 보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도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중국은 적어도 북한의 입장에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 조약이 폐기되기 이전까지는. 그렇죠. 그런 다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국내적으로 저렇게 하고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중에 아주 두드러진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일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일전선. 예, 결국은 한국을 와해시키겠다 혹은 한미 관계를 와해시키겠다라는데 세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언론전 그리고 심리전 그리고 법률전이라는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지금 한국에서의 사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비대칭이 굉장하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반대 소리가 나오지만 중국에서는 반대 소리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한다면 이해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문정인 특보가 자기 얘기했죠.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청와대가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말들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건 문정인 개인 특보의 의견이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이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복되네요. 그렇죠.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개인 의견이라 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일단 직접적으로 나타내 일단 주셨습니다. 떠보려고, 그래서 네. 그렇게 언론에서 이제 한번 여론을 통해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 현 정부는 저렇게 여론 떠보기를 하나의 어떤 외교적인 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해찬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내 여론에서 또 미국 내 여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쌍중단에 대해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국제 안전 보장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훈련이라는 것은 북한의 이런 불법적인 도발과 남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합법적인 주권국가의 군사 훈련이에요. 네. 이거를 같이 중단시키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언론의 동향을 본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해찬 씨는 특사의 임무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한 적이 그렇죠. 있고요. 대통령 그리고 대신으로 문정인 갔었죠. 교수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보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모두 이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해가지고선 청와대와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동향을 파악하기보다는 이 정부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가 더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 이번에 충칭도 가는데요. 네. 이 충칭에 가는 의미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중청에 가는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중국의 지금 대북의 지역 발전 전략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확대한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그래서 1대1로에 한국이 편승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얻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8.15 광복절 때 얘기되었던 건국일에 관한 내용들이 이게 1919년이냐 아니면 40년대 이후의 얘기냐라는 문제로 다시 재점화가 되는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주 방중 전망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이는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큰 이슈가 있을 때 자기의 측근들을 데리고 백두산에 가서 회의한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장성택 처형을 전후했다거나 네. 또는 이제 과거에 이제 미사일 발사를 전후했을 때 백두산에 갔다 와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통치 처약을 네. 대내외적으로 선전해서 주민들의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적 가치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백두산을 간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번에 이제 북한이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네. 이제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췄고 네. 이제 핵 무력의 대업을 역사적인 위협을 완수했다고 선언했거든요. 네. 즉 핵 무장 국가로 완성적인 지위에 갔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선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전같이 계획뿐만 아니라 가능해졌다라는 그 측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그런 공산이 크고요. 네. 뭐 한 가지 더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 전면적인 평화 공세를 제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면적인 평화 공세. 네, 왜냐하면 이제 핵 무력 완성이라는 걸 측면을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조만간에 2월 9일 날에 평창 동계 올림픽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데 결국은 이 평화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우리를 압박한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무력의 완성을 공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을 아마 강조하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차장님. 저 차장님, 화면을 아까 보다 보니까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위협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가시해서 김정은 체제의 어떤 공고함을 선전하려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네. 되겠는데요. 저렇게 어떤 의지를 표명을 했으면 뭐 실행이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뭐 신년사를 통해서 뭐 대화를 제한다든가 뭐 이런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북핵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죠.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북폭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핵 무장의 완성을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그것이 아직까지 현실화되는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신년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선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제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 행위. 백두산 사실은요. 그 김씨 일가가 백두산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김정일 같은 경우에 러시아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뭐 중요한 결단 같은 거 할 때마다 백두산 간단 말이에요. 김정은 이번엔 또 왜 간 걸로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백두산과 이제 김정일, 김일성, 이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연관 가능성이 이 팩트에 바탕하지 않고 있는 이 약간 측면이 성역화 측면에서 있습니다. 만들어진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백두산의 어떤 역사적 의미, 그다음에 북한 정권의 어떤 정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백두혈통이다.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백두산을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자산으로 네. 이게 이제 선전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도 방문한 것이다. 2013년, 14년에도 백두산에 올라갔잖아요, 김정은이. 예. 근데 그때 막 코에서 막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우니까 막 털모자도 쓰고 이러고 갔던데 이번에 간 거 보면은 그때보다는 훨씬 좀 가벼운 옷차림 뭐 이런 것 아닌가. 이게 그 뭔가 이렇게 몸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 보이긴 했는데 자기의 체력을 과시하면서 뭔가 그 존재감을 좀 훨씬 더 강조하려고 도망가느라고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출된 사진 아닌가 이런 사진 그 의식까지 들 정도인데 저 사진 좀 보시면서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진을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은이든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네. 이런 그 북한 그 3대 세습체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선전선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전선동부 부장에